뉴욕 증시는 경기 선행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등 유로존 우려가 부각되면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올해 무역 의존도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입 급증으로 85%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택건설 실적이 올해까지 3년 연속 40만 가구를 밑돌면서 내년부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유형인 아파트의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은행권 예금과 대출 금리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예금이 많은 자산가와 대출이 많은 서민들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민은행의 3년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12에서 6.42%로 지난주에 비해 0.16%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출발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2020선까지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도 많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감됐는지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0.8%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요. 2026으로 마감이 됐죠. 장중에는 2027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흘 연속 약세장을 펼쳤습니다. 좀처럼 부진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고 소폭 내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긴축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금융, 부동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하락했고요. 대만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했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연고점을 또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이죠. 이학인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3대 지수 마감 사항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전주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지난 17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7.34포인트, 0.06% 하락한 11,491.91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04포인트, 5.6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다우 지수는 0.7%,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3%, 나스닥 지수는 0.2% 상승했습니다. 12월 상승률은 다우 지수가 4.4%, 나스닥 지수가 5.8%, 그리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가 5.4%입니다. 11월 주춤하던 증시가 12월 들어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발표된 민간 경제조사단체인 컨퍼런스 보드의 11월 경기 선행지수는 1.1% 상승하며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지수는 3에서 6개월 후의 미국 경기 전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디스가 아일랜드의 신용 등급을 5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유럽 채무 위기 우려는 고조됐습니다. 네, 미국 증시 지난 금요일 내용을 보자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증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크리스마스가 낀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매우 짧습니다. 23일 반나절만 개장을 하고 24일은 모든 시장이 휴장합니다. 연말 휴일 분위기가 본격화되면서 거래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에 나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감세 연장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여놓았습니다. 또 미 연방주림비 제도 이사회도 6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와 유럽의 채무 위기 등 대외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로는 강세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가의 내년 주가 전망도 속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S&P 500 지수가 1,550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밖에 골드만삭스는 1,450, JP모간은 1,425, 바클레이즈는 1,420,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와 시티그룹은 나란히 1,4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 수준에서 최소 13% 이상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미국 증시 아직까지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나올 경제지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뭐 주택이라든지 고용, 소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이 펀더멘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수들이 상당히 포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네. 먼저 22일에는 3분기 국내 총생산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수정치인 2.5%보다 높은 2.8%로 상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발표되는 11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443만 채보다 높은 471만에서 480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3일에는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쏟아집니다. 먼저 기업들의 투자 동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내구재 주문입니다. 이 지표는 지난 10월 3.4% 감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증가 추세로 복귀했을지가 주목됩니다. 월가의 예상치는 전월 대비 0.5% 감소입니다. 하지만 방위 관련 부문과 항공기를 제외하면 1%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되는 11월 개인소득과 지출의 경우 소득은 0.3% 늘었고 소비는 0.4%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이 주목하는 물가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지수는 0.1%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상품 시장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유 사용량이 늘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금값도 올랐죠? 네네. 국제유가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서 미국의 석유 소비 증가와 경기 선행지수 호전 등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지난 1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 종가보다 32센트 0.4% 상승한 배럴당 88.02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주간 상승률은 0.3%입니다. 금값도 8.20달러 오른 온스당 1379.20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트레이드 증권 이프로팀의 김병수 실장과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금요일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026까지 올라왔습니다. 상승률이 괜찮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증시에 큰 영향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11월달 잠깐 소강 상태를 좀 보였지만 9월달 순매수, 10월달 순매수, 그다음 11월달 유럽발 지정학교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약간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다소 위축되는데 12월 달에 재차 지금 다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12월 달 외국인들의 순매매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까지 약 2조 6천억 정도 지금 매수가 좀 유입이 됐는데 이 자금 중에 거의 90%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자금 중에 거의 90% 정도의 금액이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만 집중이 됩니다. 대형주 약 2조 4천억. 그다음에 이런 자금 자체가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러블콜을 받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 중소형주에 비해서 더 월등한 수익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는 약 7% 정도 지금 상승을 좀 진행이 됐고요. 중형주는 약 3%,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약 1%의 낮은 수익률 부분들을 보이면서 참 주가의 차별화 부분들이 좀 급격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나중에 주식이 이제 2,000선이 넘어가면서 주식형 펀드 환매 부담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약 9천억 정도의 매물 부분들이 진행됐지만 시장에서 어떤 이런 그 상승 트렌드라든지 외국인들의 큰 자금들의 유입 부분들 어떤 발목 부분들을 잡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시적으로의 매물들이 출회됐지만 이 매물들을 받고 외국인들은 지수를 더 끌어올리는 종목군별로 차별화를 더 강렬하게 시키는 그런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부분들의 좀 뒷비용 부분으로 지금 자문사 쪽에 특히 랩 상품 쪽으로의 일반 개인들의 그 랩 부분들 상당히 지금 많이 청약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네네. 자문사 자금들도 어떤 수익률 게임에 좀 늦은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같은 수익률 게임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상승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중소형주 같은 경우 차별화를 받는 1차적으로 대형주 큰 종목군들의 상승률만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지난주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순매매 현황들을 쭉
쭉 보시면 어떤 그 섹터 부분들에서 조선업종과 금융 섹터 부분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뭐 상반기 수주 부분들, 올 하반기에도 지금 수주가 상당히 좀 잘 진행되고 있고, 네.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까지 뭐 어떤 그 시장 자체 이 종목군들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프로젝트 파이낸스에도 있던 그 대선 충당금 문제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이 되면서 어떤 본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수익군과 그다음에 대선 충당금 관련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내년 상반기에 또 추가적인 이익 모멘텀들이 부담이 되면서 부각이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러브콜을 지금 받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2025까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승부의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물론 이제 대외적인 변수 부분들, 뭐 리스크 부분들, 유럽발 신용 리스크 부분들 약간 좀 부각이 있겠고, 이번 주에 이제 사교 관련들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러한 리스크, 약간 소나기 부분들이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차익 뭐 수익권들이 나셨다면 일부 부분들은 최소한 20% 정도는 현금화를 하신 다음에 이러한 그 어떤 순매수 기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이 미국이 이제 경기 지표 호조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도 주택 관련된 작년에 리먼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소비 부분 상당히 좀 위축이 됐는데, 이 소비 부분들을 가장 위축시켰던 큰 부분이 부동산 자산의 급격한 하락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는데, 이러한 부동산 가격 부분들이 속도는 좀 느리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상승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미국의 소비 부분들에 대한 회복이 집중되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지표 호조로 인한 외국인들의 특히 이머징 마켓 쪽으로의 판매 부분, 매출 부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나기는 내리지만 큰 트렌드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이제까지 그 기관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12월 초반이었죠. 지난달 11월 중하순부터 IT 관련주들은 잠깐 상승을 하다가 또 숨고르기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기관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매를 진행했었던 종목, 뭐 IT, 조선, 화학, 이런 은행, 금융 섹터 부분들은 저가 매수 부분 어느 정도 그런까지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저점을 형성하느냐, 자, 이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이 주 후반에 있을 미국의 경기 지표 부분들을 어떤 미리 대비를 하고 연말 랠리 부분들까지 한번 대비를 하는 이번 주 한 주의 모습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정학적, 뭐 신용 리스크 이런 부분을 한번 잘 고려하고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접근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득 저도 떠올랐습니다. 자문형 랩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이 자문사들이 투자 수익률을 좀 크게 좀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 수익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자문사들 한번 따라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분명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무조건 예전에도 좀 약간 뒷북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무조건 따라하다 보니까 그 매매 부분들을 모방해서 개인들에게 좀 손실 부분들을 끼쳤던 그런 매매 형태 부분들이 있었는데,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따라 들어가신 것보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창의 투자자문 보면서 대기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약 부분들이 급증을 하면서 이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 섹터의 어떤 유입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했는데, 상승률들이 그 코스피 대비 약 10%, 15% 정도 어떤 오버페이스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뭐 무조건 접근하시는 것보다 다음 종목권, 약간 눌림목 부분들이 나와 있는 종목권들을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면서 분할 매수 부분들로 저가 매수 부분들 접근하시는 게 낫겠고요. IT 섹터 부분들 뭐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하이닉스 지난주에 눌림목 부분들이 나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1% 이상 상승 부분들이 나왔는데, IT 관련주들 이번 주에 미국의 경기 지표 선행 지수가 지금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다음에 그 감세 법안 부분도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이러한 감세 부분이라든지 경기 지표 상향에 따라서 또 소비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 소비 관련된 지표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에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분할 매수 부분들로 접근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겠고요. 무조건 따라하시는 전략을 하시다 보면 지난주에 은행주 같은 경우는 6%에서 7% 상승 부분들이 나왔는데, 지금 물론 향후에 더 상승 가능성 부분들이 있지만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부분들을 접근하시길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눌릴 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 그만큼 요즘 순환매도 빠르기 때문에 이 다음 턴으로 돌아올 그런 업종을 한번 노려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금 더 팁을 주십시오. 어떤 업종 쪽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때 지금 지난주에 그 조선주와 전기전자 섹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지수 동반 상승하면서 반등 부분에 나왔지만 네. 나머지 종목군들은 상승도 좀 미약합니다.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접근보다는 일단은 뭐 신규 자금이나 현금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 어떤 방향성을 보시고 한번 접근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경기 지표 상향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매매 전략 부분들 특히 해상 운송 관련된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좀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장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순환매 부분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 업종, 은행, 증권, 보험 이런 순환매 부분이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조금 상승률 부분들이 미약한 보험 업종 정도를 좀 길목지키기 한번 반등이 나올 때 단기 매매 부분도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 실적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다 보니까 자회사 실적 개선 지주사 뭐 두산, 뭐 LS, 뭐 GS 이런 종목군도 뭐 저가 매수 부분들로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증권, 은행, 보험, 뭐 그밖에도 해운까지도 몇몇 업종 그동안 좀 수익률이 저조했었던 그런 업종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죠.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바로 시가 부분에 접근하시는 것보다 오늘 사격 훈련 부분들, 진역들 리스크 부분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2025까지는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수의 상승 레벨 부분들, 외국인들 순매수라는 유동성 부분들에서 주가의 레벨업 부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약간 숨고르기 부분들이 무리하게 배팅을 하시는 것보다 네. 눌림목 매매 부분들을 접근하셨는데 그 부분들에서 오늘 금일 관심 종목은 한진해운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경기 지표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 선행지수가 상당히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상반기에 미국 소비, G2, 미국과 중국 부분을 보시는데 미국의 소비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이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동량 부분들에 대한 긍정 모멘텀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부터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운임 부분들 상향 가능성 부분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운임 가격 상승에 따라서 어떤 이익 모멘텀 부분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보시고 오늘 아침에 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 파동 부분들을 약 3% 이상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침에 급하게 무조건 따라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 오늘 내일 정도 방향성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시가가 갭상승 부분들을 진행하더라도 전일 종가 부분들은 17,900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최소한 500원, 시가가 지금 17,350원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 부분에서 만약 개파락 부분이 나올 경우는 1차적인 지수 종목의 하단 부분들은 17,000원 정도로 잡으시고요. 1차 목표가 부분들은 조금 더 위로, 죄송합니다. 차트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한진해운 살펴보고 있고요. 네네. 네. 해상 운송 쪽으로 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구체적인 종목으로 한진해운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차트를 잠깐 바꿔주고 계시는데요. 네네. 이 한진해운 점차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초가보다는 좀 시장을 지켜보고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술적인 내용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시가 부분이 저희 종가가 36,700원 정도 끝나고 아직 시가 36,000원 정도 됐는데요. 밑에 하단 부분 어제 그 시가 부분 정도 선까지 지지 파동들이 나올 경우 이 가격 정도에도 접근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부분들은 정고점 수준 1차적으로 38,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약 35,000원 정도 보시면서 단기적인 모멘텀을 보시는 게 아니라 조금 한 2달, 3달 정도의 중기적인 목표가 부분들, 좀 경기 부분들의 변동상을 체크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목으로는 한진해운 살펴봤습니다. 수급적인 내용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12월 1일부터죠. MSCI 한국 스탠더드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네. 편입이 되면서 어떤 하락 파동 부분들 일시적으로 추익 매물들이 났는데 밑에 빨간 선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현황이고요. 그다음에 파란 선 같은 기관의 순매수 현황인데 이러한 그 선진지수 편입에 따라서 어떤 그 기관들의 메이저 쪽의 작은 부분들이
부분들이 11월부터 좀 상당히 좀 가격 강하게 좀 들어오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네네.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과 기관의 순매수가 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양쪽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메이저 쪽에서의 러브콜 부분들을 밟고 있는 부분들이 수급 쪽에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네. 목표가 88,000원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이프로팀의 김병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속에서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금융업종 쪽으로 살펴봤습니다. KB금융과 그리고 기업은행 쪽으로 관심을 한번 두고 지켜봤는데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일단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올 한 해 구조조정과 충당금 부담으로 인한 실적 부진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을 할 전망이고, 또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일단 유동성의 대표적인 업종인 금융주, 그리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 증권주도 좀 같이 강세를 보였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강세를 이어가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뭐 여전히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도 PBR 같은 경우 0.9배 수준으로 한 20% 이상의 좀 상승 여력은 좀 아직은 있다는 판단이고요. 네네. 또 지난주 주말에 좀 발표는 됐지만 은행세 부과가 된다는 소식이 발표가 됐었는데 그 부분 역시 펀더멘털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여서 네. 일단 유동성을 기본으로 내년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한 좀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은행세 부과 그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동시효과상으로 화면을 보니까 좀 파란불이 좀 많이 켜져 있습니다. 일단 사격 훈련과 관련된 그런 악재가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의 뉴스부터 좀 살펴보고요.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 뉴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같은 경우 가장 큰 금일의 이슈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연평도 사격 문제가 좀 될 텐데요. 네네.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거라기보다는 좀 변동성 요인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뉴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대형주 위주로 지속적으로 시장이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에 대한 수익률 괴리가 좀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정부에서 이제 내년에 대한 정책 발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관심을 둔다고 하면 중소형주도 좀 수익률 갭을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에서 지난주에 내년 5대 키워드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 대기업 동반 성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3D, 스마트 카드, 스마트폰, 원전, LED 관련해서 일단 5개의 정책적인 좀 결과를 좀 내놨습니다. 그리고 네네. 히든 챔피언 300곳을 육성한다는 중소기업을 좀 육성한다는 그 정책적인 발표를 했는데 관련 기업으로 역시 실적이 우량한 중소기업 중에서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는 동양기전, SL, 파트론, 서울반도체, 한솔 LCD 등의 중소형주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좀 작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종목별로 기술적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일단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SL이라는 자동차 부품주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지난 3분기에는 성과급의 조기 지급과 일회성 비용으로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한 키코 손실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 분기부터는 200억 이상의 지분법 이익이 안정적으로 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 대한 자동차 부품주의 좀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큰 반면에 SL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외에도 다른 업체들, 글로벌 업체들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상당히 크게 변화가 좀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대표적으로. 따라서 현대차에 대한 좀 매출 기여도보다는 글로벌 업체에 대한 기여도가 좀 커지면서 매출에 대한 다변화가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 쪽에 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성장 모멘텀으로 중국 부분도 작용을 할 전망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따라서 실적의 본격화와 매출처 다변화에 따른 변동성 축소에 대한 영향으로 좀 주가는
22,000원 정도까지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일 같은 경우는 연평도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하락 출발 시에는 좀 매수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락 출발할 경우 매수 대응으로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격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가격적인 측면을 보시면은 뭐 올해 연초에 뭐 6,000원부터 해서 지금 17,000원이면 거의 3배 정도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은 여전히 PE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배 수준으로 좀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네. 지난번 자동차 현대기아차가 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도 같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그래서 2만 원까지 돌파를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17,500원으로 한 10% 이상 좀 조정을 받은 상태고, 가격적인 기간적인 조정과 가격적인 조정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따라서 뭐 17,250원이라는 가격은 큰 부담이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손절은 대신에 손절 같은 부분은 한 15,000원, 지난번 저점이 15,000원이 혹시 위협을 받는다 싶을 때는 일단은 좀 손절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손절가로 15,000원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SL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것은 파트론이라는 좀 IT 부품 업체인데요. 네네. 일단 안테나 같은 주력 제품이 시장 점유율이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여도가 좀 상당히 커지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 좀 가져가고 있고, 뭐 가격 경쟁력도 보유한 업체로서 일단 영업이익률 자체도 한 20% 가까이 나오는 좀 상당히 중소기업으로서는 좀 높은 마진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또 스마트폰하고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태블릿 PC의 또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뭐 지자기 센서라든지 그런 신규 아이템이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는 본격적으로 성장세에 좀 가담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GPS 안테나라든가 카메라 모듈 같은 부분이 여전히 그 실적에 가장 큰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뭐 실적 부분이나 뭐 아직까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그 갤럭시 탭이나 그 스마트폰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IT 부품 중에서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될 업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네. 주가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역시 오늘 소폭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기는 되는데, 네. 일단 25,000원 정도까지 이 상승세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25,000원 선이요. SL 22,000원, 그리고 파트너는 25,000원 선까지 볼 수 있다. 시초가에 좀 조정이 있을 경우에 한번 가담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좀 불확실성 내용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게 이 앞에서 저희가 언급했었던 이 연평도 이 포격 예정입니다. 지금 뉴스도 속속 도착을 하고 있고요. 오전 중에 사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오늘 뭐 가장 솔직히 이슈가 되는 부분은 연평도의 그 사격훈련 부분이 뭐 확실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북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강한 대응에 대한 좀 언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그 포격 사격훈련 좀 실시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북한 쪽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이라든가 글로벌적인 군사들이 이미 연평도에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해서 국지전이 발생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그 가능성이 좀 크지는 않다고는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행여라도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변동성은 뭐 다소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전 중에 일단은 좀 시장이 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매수 대응을 하시되, 적극적인 매수 대응보다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을 때 오히려 시장은 좀 더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안정을 찾아갈 때쯤 해가지고 일단은 매수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뭐 금일 같은 경우에 오전 중에 뭐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다던가 했을 때는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되, 일단은 그런 변동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매수에 좀 매수 대응을 해가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뭐 일단은 뭐 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하시되, 실적이 호전되는 중소형주들은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내년에 1월에 있는 중소형주가 좀 정책적인 효과를 많이 받아서 오히려 1월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과거 좀 경험을 봤을 때는 중소형주들이 좀 상승폭이 좀 컸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연말로 갈수록 좀 중소형주에도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가 좀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금일 좀 다소 하락 출발을 하신다고 하셔서 뭐 적극적인 매도 대응보다는 오히려 좀 보유하시는 쪽이 좀 나아 보이고요. 연말까지는 네네. 배당 메리트나 이런 부분이 좀 충분히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다만 뭐 금일 상승 출발을 하는 종목군에 대해서 일부 현금화를 시켜놨다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안정된 이후에 다시 한번 대응하시는 것도 뭐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뭐 하락 시에 적극적으로 뭐 추격해서 매도를 하시는 부분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전략이 약간 다를 수가 있네요.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께서는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성급하게 매도를 하기보다는 시장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떨어진다고 해서 따라가면서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좀 지켜보고 시장 추이를 지켜본 이후에 시장 투자 전략의 방향을 한번 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분위기가 약간 냉각된 듯한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급속도로 냉각이 됐었던 남북 관계에 대한 그런 리스크적인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사격훈련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과연 북한의 반응이 어떨지 이 세계 시선이 우리나라로 쏠려 있고요. 증시로도 그 관심이 현재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동시호가상에서 시장을 지켜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하게 전개되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나왔었고요.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동시호가대 1.3%대 낙폭을 보이면서 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그대로 좀 읽을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었는데요. 이제 막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0.7% 내리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대형주들도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폭이 큰 종목들 중심으로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업종 오늘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약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증권, 기기, 조선 쪽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신세계만이 강세가 나오고 있네요. 0.7% 오르고 있는데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은 상당히 부진합니다. NHN 0.2% 오르고 있고요. KTNG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해서 그나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수출주들 쪽으로는 좀 낙폭이 좀 심화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었죠. 화학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조선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1% 넘게 밀리고 있고요. 지난주 이 장중에 많이 올랐었던 이 화학업종 LG화학 같은 경우도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1.3% 내리고 있고요. LG전자 1.7%, SK에너지 1.1% 각각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빠른 순환매가 있었습니다. 금융, 화학, 거기에 조선까지 빠른 순환매가 있었는데 그 종목들을 모두 다 낙폭을 좀 어느 정도 내고 있고요.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현재 상승세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래쪽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1.4% 내리고 있고요. 삼성물산 1.6%, 우리금융 역시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0.7% 내리고 있고요. 현대제철, 삼성화재 모두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0.9% 내리고 있고요. 코스피는 2.6, 현재 막 2.7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1.5%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500선을 또 위협을 받고 있네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이 골드만삭스가 상당히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을 내놨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타격일까요? 현재 3% 밀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9% 하락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CJ홈쇼핑, 그리고 아래쪽에는 포스코 ICT, 메가스터디 모두 1에서 2%대 낙폭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동서 OCI 머티리얼즈는 그나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SK컴즈는 이 와중에 2.4%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은 2.2%, 성광밴드 2.2% 각각 내리고 있고요. 주성엔지니어링 2.5% 하락하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 역시 비슷한 흐름이고요. 실리콘업스, 성용광전투자 모두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 30위권 이내에서는 SK컴즈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코스닥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보다 이 코스닥 쪽의 낙폭이 좀 더 심한 상황인데요. 지금 코스피 쪽도 1%대의 낙폭으로 더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상황 자체가 상당히 부진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연평도 훈련과 관련돼가지고 외국인들이 인식하는 리스크 그리고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리스크가 좀 커지면서 시장은 1% 이상 하락하면서 200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업종에서 약세를 보이면서 1.15% 하락하며 200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업종 흐름에 있어서 대부분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의료정밀 업종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 증권, 기계, 종유목재, 화학, 은행주 등 대부분의 업종들이 1% 이상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도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50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50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업종 흐름에 있어서도 2% 가까운 약세를 보이는 업종들이 좀 다수 보이는 가운데 반도체 업종과 IT 하드웨어 업종들이 큰 폭을 하락하면서 시장의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567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200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은 37억 원 정도를 매수하면서 시장에 있어가지고는 수급 자체는 아직까지 패닉 상태를 보이거나 아니면은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회복 여부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되레 겁을 먹고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2000선 지지력 테스트 그리고 2000선을 전후로 한 등락 과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5일선이 위치한 지금 현재 5일선이 201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2012포인트 회복 여부, 얼만큼 빨리 회복하는지 여부가 지금 현재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좀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00선 지지 여부 그리고 2012포인트 회복 여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2000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500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가 2020선까지 올라갔고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거든요.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장중에 이 환율이 하락을 했었는데 되레 다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환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역외 환율 상승을 반영하면서 1154.9원에 상승 출발한 환율은 역외 매수세로 1156원으로 고점을 높였지만 이후 집중된 내고와 역외 매도로 1147.9원으로 저점을 낮춘 후에 전일 대비 0.3원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변수가 될 만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외환시장에서 이 변수들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 연평도 이 사격 훈련도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은행세 관련된 내용도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외환시장 중심으로 해서 이 전망까지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사이 전주말에 있었던 무디스의 아일랜드 신용등급 강등과 또 EU의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실망감에 유로화가 급락한 데 따라서 달러 역외 환율은 7.7원 상승으로 68.5원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68.5원에 개장하여서 현재는 60원대 초반으로 몸을 좀 낮춘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19일 정부는 은행의 그 외화 부채의 은행세 부과 결정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과 요율은 확정된 바가 없지만 정부의 예시하는 1년 미만 단기 외채에는 20bp, 1에서 3년에는 10bp, 3년에는 5bp로 하고 있습니다. 예시한 대로라면은 시장의 예상보다 단기 쪽의 요율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비예금성 외화부채는 10월 기준으로 국내은행은 1,689억 달러였고 외운 지점은 1,046억 달러. 정부는 이로 인해서 연간 2억 4천만 달러의 세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외평기금에 적립이 되지만 구분되어서 관리될 예정입니다. 아직 요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난주 뉴스로 이미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단기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은 추후 선물한 추가 규제 등 자본 통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환율의 하반 경직성을 좀 제공할 듯 보입니다. 금주는 주초 은행세 부과 발표와 또 연평도 사격 훈련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부과 또 유로존 우려 지속으로 주초에 1,160원 상향 돌파 시도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는 이벤트 영향력의 희석과 또 업체 내고 지수 또 외국인의 주식 관련 매물 등으로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를 할 듯 보입니다. 대외적으로 그 미 주택 지표와 내구재 주문 또 3분기 GDP 등이 발표가 되지만 글로벌 환시는 성탄절 분위기 속에서 움직임이 제한될 듯 보입니다. 금일은 대내외 악재로 1,160원 상향 시도가 일단은 있었지만은 안착은 좀 어려울 듯 보입니다. 네, 1,16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금세 또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채권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물을 조금씩 내놓고 있거든요. 지난 금요일 어땠습니까? 네, 미 금리의 하락으로 갭 상승 개장한 국제 선물은 외국인의 무난한 룰러보의 장중 강세를 지속하였지만 장 막판 증시의 강세와 또 외국인의 매도세로 급락 마감하였고 현물 시장은 선물 시장에 연동되어서 전강 후약으로 전 영역에서 금리가 소폭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네, 채권 시장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변수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출발 상황은 어떻고 오늘 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미 국채 금리가 2거래일 연속 급락한 가운데 채권 시장은 전 거래일 시장 금리의 상승분을 소폭 되돌리는 강세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전 주말 정부는 거시 건전성 부담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의 비예금 외화 부채에 대한 은행세 부과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하반기 중 실시 예정으로 구체적인 요율은 확정이 되지 않았고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비예금 원화 부채에 대해서도 은행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자본규제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선반영과 또 구체적 요율과 일정 등의 그 미확정으로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선물 만기 임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롤오버 추이가 경과 월물에 비해서 좀 적은 수준이고 또한 최근 자본 규제 부각과 함께 수합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악재성 모멘텀의 연속에 따른 주초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채 매입으로 미 국채 금리가 2거래일 연속 급락을 하였고 또 장중 실시되는 국고 10년물에 대한 입찰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금일 채권 시장은 그 전거래일 막판에 좀 금리의 상승분을 좀 되돌리는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반면 외국인의 소극적인 롤오버와 은행세 부과 확정 또 연평도의 군사훈련 재개 등의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장중 급등락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개인 중심으로 해서 현재 매물이 상당히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힘을 좀 보태고 있는데요. 시장 소식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부터 상황 자체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낙폭이 확대가 됐다, 또 줄었다, 좀 변동성이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장 초반에 그 코스피가 2,00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낙폭을 기록하는 약세 흐름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오늘 그 연평도 쪽 그 사격 훈련이 실시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기적인 대봉 리스크 요인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추가적으로 장 초반 지금 상황은 추가적인 낙폭 확대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20포인트 미만으로 낙폭은 다소는 조금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장 초반에 4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 기준으로는 상당히 좀 많은 규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2월 22일이 넘어서면서 계절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둔화되는 시기적 영향이 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좀 많아지고 있는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 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중에 북한 관련 리스크하고 관련해서 투자 심리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경계 요인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장중 대응이 그만큼 필요한 시점인데 주식을 매수를 하려는 분 입장에서 그리고 또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그런 분 입장에서 각각별로 투자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주십시오. 예, 그 신규 매수 쪽에서는 일단 장중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장중에 외국인 매매 동향이나 선물시장 매매 동향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면 부정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그 주식을 매수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오늘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크게 우려할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매도에 나설 수 있는 시점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흐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형주의 낙폭이 추가적으로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고요. 현재 연평도에서는 긴급 대피령이 발동이 됐다고 하죠. 우리 시장 2000선이 무너졌다가 다시 또 회복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2005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과 함께 현재 시장 한번 살펴봤고요.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도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지수 한번 다시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4 가리키고 있고요. 낙폭은 1.1%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1998까지 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금세 또 회복을 했고요. 2000선을 또 단단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490선까지 또 내려가기도 했었죠. 이 500선이 무너졌었는데 다시 또 회복을 했습니다. 500포인트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폭은 2%대 낙폭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을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10원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8원 80전 현재 오르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마켓앤 증시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